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4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종목은 제 관심 종목이었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먼저 진행이 되어버려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약간 아쉬운 상태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관심 종목에 넣었었냐면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을 때 상장 후 이렇게 밑으로 쭉 눌려 있다가 매우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으로 자리 잡고 정배열 상태에서 예쁘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한번 했었는데 이 종목이 아쉽게도 이때 바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를 한번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좋은 시점이 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매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어버린 모습이고 지금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직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지금 매수를 안 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완전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위치에서는 저점을 밟고 올라가는 이러한 시점들을 좋아하는데 최근 이 시점을 요때 며칠만 더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8.7% 상승이 나오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들어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은 완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못하는 것이지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또다시 저의 기준에 들어맞아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림의 떡처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진행되어서 저에게 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리를 꼭 다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락 매집 구간이 진행되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해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온 자리이며 오늘 캔들이 거래량이 약간 실리면서 몸통이 꽤나 큰 종가로 마감을 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손절하는 매물들을 조금 치워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매물대와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였다가 그 다음 주에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모습 잠깐 눌렸다가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후 장기 이동 평균선에 눌러 앉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매수를 들어갔던 시점은 이 시점이었고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일봉상에서 보이자 저는 손절을 진행하였는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주봉상에서 하락 매집 구간이 이루어진 후 지금 다시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셔서 그 매매 계획에 맞는 시점에 진입을 하시길 바라며 저처럼 저의 매매 기준에 부합하였을 때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제 기준에 맞는 자리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 시점에 제 기준에 맞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때는 아쉽게도 매수를 하지 못하였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이 근처 근방에서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에게 매매 기준에 들어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해버린다면 저는 이번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그림의 떡처럼 쳐다만 보고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본인의 매매 계획과 본인의 매매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매수를 진행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서도 이렇게 제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바로 손절을 진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락할 때 넋놓고 쳐다보는 것이 아닌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매매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당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따라 꾸준히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두 번 큰 상승을 보여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 만약 제가 세력이라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이 세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과연 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세력이라면 이러한 캔들을 만들면서 털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모양이 세력이 이탈한 모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캔들을 만들면서 이탈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은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이탈을 하였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며 그 근거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다시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과 그 이후에 거래량을 점점 실어주면서 이전의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저항대역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며 고점은 정해져 있는데 저점이 높아져가는 모습을 정배열 추세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열려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코로나 때 대하락이 일어났던 이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도 주봉상 장기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전에 또 제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 거래량이 세력이 이탈하지 않은 거래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탈된 거래량이 아니라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그보다 밑에 빠져서 상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은 가격 결정이 위로도 아래로도 결정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저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로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 이후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준 다음 장기이동 평균선을 타는 척 하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쭉 눌려서 억눌려져 있던 모습인데 이후 이 박스권에서 지금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며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였으며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억눌려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특정 구간을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670원 부근을 돌파 시도하고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이후엔 더 긴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8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특정 구간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특정 라인을,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종목은 부방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 이후 매우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밑으로 쭉 떨어져서 눌려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위로도 아래로도 결정나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조만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엄청난 하락세를 끝내고 수평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고 종목의 이동평균선 또한 정배열 상태로 자리 잡아 있으며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아 있는 흐름과 상승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의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종목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개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상방으로의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하방으로의 확률보다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은 기신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매우 깔끔하게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의 매우 큰 하락세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옴과 동시에 종목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로 자리 잡았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이며, 오늘자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이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상승 박스권을 잘 유지하는 모습이 앞으로의 상방의 확률을,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장기이동평균선과 매물대 위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 모습이며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으며, 상승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이 위치 사이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한 번, 큰 상승 두 번이 나왔던 이후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최근 상승 구간으로 바뀐 걸 아실 수 있고, 이때 거래량이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때 거래량을 그어보시면 최근 역대급 거래량에 필적하는 매우 큰 거래량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바뀌면서 그를 잘 지지하고 나타나준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미세하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높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으며 장기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장기이동평균선을 최근 4주 전부터 뚫어준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은 보혜양조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셨을 때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장기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 상승 구간까지 바뀌어주는 모습이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그 이후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모습, 이때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점, 저점이 높아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매물대를 먼저 돌파하고 장기이동평균선을 주봉상 매우 큰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이후 세력의 이탈 없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상장 이후 역배열 구간에서 종목의 장기이동평균선 아래에 눌려있다가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준 이후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간중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때 고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윗꼬리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승 박스권이 형성되었고 종목이 정배열 상태에 놓여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으며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박스권의 구간을 만들어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유화증권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최근 너무나도 깔끔하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목의 장기이동평균선 하락세가 끝이 나고 상승으로 바뀌었고 최근 한 2주 전쯤 해서 종목의 장기이동평균선으로부터 정배열 구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고가 부분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현재 시가와 종가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종가 부분을 찔러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여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상승 박스권을 만든 흐름, 종목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주봉상에서도 하락세가 끝이나 상승 구간으로 바뀌고 있는 점, 매물대를 잘 지지하고 반등하여 준 점,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이 종목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이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때 종목의 장기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다가 그대로 아래로 눌려 떨어진 모습, 그 이후 하락 매집이 진행되면서 이전 저가 지지대역 부근을 저항 라인으로 쓰고 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으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이전 저항대역을 계속해서 찔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승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파악이 되며, 이전 저항대역이었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대역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이 이 종목이 캔들이 흐름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이며, 종목의 주봉상으로 보셔도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매집이 일어났던 걸 아실 수가 있고, 저점이 높아진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이동 평균선에 동시에 올라탄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어떠한 매매 기준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과 매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그에 맞는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락 시에도 상승 시에도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에 맞게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매매 기준은 여러분들의 참고용으로만 파악을 하시고, 저의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산을 잃지 않고 본인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